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을 위해서 줄 소송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송이 이어지다 보면 결국은 조합원들이 상당히 불리하죠. 키를 잡고 있는 게 시공사이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또 이런 게 계속 또 이어지다 보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또 경우의 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번에 거기에 따른 이제 이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사업장 집중관리라는 그런 카드를 꺼내들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미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에는 노후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사업성 개선, 공공지원 2대 분야 총 10가지 대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더 원활하게 해주고, 사업상이 없다는 이유로 예면받거나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사업 지원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고도 경관지구에 묶인 산자락, 정비된 지 40-50년이 넘은 토지구역 정리사업, 사홍지구 등 정비 시기가 진작에 도래했었지만 각종 규제에 틀어막혀가지고 사업 추진 반도를 찾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감내해야만 했던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하네요.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원 지원 방안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시 내선안에 어떤 그 뉴스라는 표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참고로 해서 지금 브리핑을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사업성 개선을 5가지를 내세웠는데요. 첫 번째, 역세권을 준주거까지 상향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이게 준주거로 상향하게 된다 그러면은 용적률이 높아지죠. 뭐 500%까지 준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향이 됨으로써 또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온 거고, 또 이 시는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또 가져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보전 개수도 도입을 해주고, 또 현 활용 용적률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공기업 부담을 완화시켜준다. 강화관이 완화시켜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입체를 복합해 준다. 그래서 사업성 개선을 이렇게 5가지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공공지원을 강화해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재개발 사업구역을 확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산자락, 저층주거지, 높이규제 대폭화시켜주겠다. 뭐 남산에 가시면 그쪽에 뭐 동호암, 서호암 있지 않습니까? 네, 서호암은 특별관리계획을 지정되어 있는데, 동호에 가면 그 남산의 고도 경관지구에 묶여가지고 층수제 안에 있죠. 뭐 그런 그 산자락, 저층주거지, 높이규제 대폭 완화시켜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 통합 시비를 본격 추진하겠다. 뭐 3가지를 따로따로 보던 거를 이제 한 번에 묶어서 완수를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금융지원도 확대해주고, 공사비 갈등 제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은 또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또 원활히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센티브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분야죠. 자, 먼저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 대산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역세권, 그러니까 승강장으로부터 350m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밀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로 용도 상향을 해주겠다. 이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적률이 500%가 올라가니까 상당히 사업성이 또는 비례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둘째로 단지 또는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이제 보전 개수를 적용해 가지고 허용 용적 인센티브를 20에서 40%까지 늘려주겠다. 그래서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20에서 40이면은 이 더블이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든지 그게 조합원한테는 플러스적인 그런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째죠. 2004년 세분화 이전에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서 지어져 이미 현행조료나 뭐 현행 용적률 초과해서 사업성이 떨어져 가지고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 정도라든가 주변 요건을 권해서 현황 용적률, 그러니까 현재의 용적률을 인정해서 최대 1.2배까지 추가 용적률도 부여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사실 뭐 이 용적률도 또 상당히 이 조합원한테는 이 플러스가 많이 이제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성 개선 분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이런 식으로 주겠다는 얘기고요. 자, 사업성 보존 개수가 무슨 얘기냐면, 자, 허용 용적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개발 사업성이 낮은 단지 지역에 보존 개수를 적용해서 사업성 개선시켜 주겠다. 그러면 용적률을 범위를 확대해 주겠다. 자, 그러면 기존에는 10에서, 그러니까 10평에서 20평 하는 거를 20에서 40평으로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행 재건축이 분양이 275에 임대가 25%다 한다 그러면은, 자, 이쪽에 사업성 보존 개수에 따른 완화는, 자, 분양을 285고 임대를 15% 줄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 분양을 10%를 해주고 임대를 또 10% 내려줘서 임대라는 거는 임대 아파트가 이제 서울시에서 가져갈 적에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로 가져가서 사실 이게 조합한테는 이게 사실 마이너스적인 그런 요건이 많이 됐죠. 근데 그거를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0%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사업성 보존 개수를 이제 도입을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현황 용적률, 과밀 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추가 용적률을 제거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최대 법 상한은 돼 있는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초과 동수 비율에 따라 완화해서 최대 50%까지, 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최대 현황 용적률까지 인정해서 3종이 60%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종 기준이 150%인데 3종으로 해서 250%까지 해주겠다. 그래서 현황 기존에는 200%를 이 현황 인정에 따라서 300%까지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업성 보존 개수를 도입하고 현황 용적률을 인정해 주겠다. 그러한 내용이면은 이 역시 조합원들한테는 많은 플러스가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는 얘기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면은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이제 많이 준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려운 건설경을 반영하지 못했던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 비용도 현실화를 추진해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종에서 2종, 3종에서 준주로 상향 시 당초 15%를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그러니까 뭐 15%가 이제 5%로 이제 낮춰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지역 필요시설 또는 전략 육성 시설 한해 상한 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 체납 개수를 0.7에서 1.6으로 올려서 건축물을 내놨을 때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해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서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 공원 같은 기반 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공유 복합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주택 용지를 최대 확보해서 도와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림으로 이제 또 나왔네요. 자, 공공부여 부담 안 한데 공공기여 부담은 낮추고 기부 체납 인센티브량은 이제 상향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상향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자,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 지역으로 갔을 때, 또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갔을 때 공공기여 부담이 원래 15%를 이제 이 부담을 시켰는데 이거를 10%로 해서 5%를 해준다는 얘기였었죠. 그래서 기부 체납 건축물 인센티브를 강화했던 거를 공공주택 매입 비용을 상향시켜서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 비용을 현실화, 그래서 국토부와 적극 협의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건축물 기술 역시 0.7에서 1.0으로 상향시켜줘서
공공기업 부담을 완화시켜서 이 사업을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에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줬다는 얘기죠. 제도적 뒷받침, 공공지를 분야인데 사업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을 전폭적인 공공지도 내놓았는데, 당초에는 그러니까 이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고 봐서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을 이런 규정을 소방차 집출입 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해서 6m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접도 요건 완화 시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한 면적은 기존에 484만 제곱미터에서 1190만 제곱미터로 크게 늘어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했던 그런 불평등을 이 지원해서 완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 재개발 가능한 면적이 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 구역을 확대해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재개발 추진 가능한 도로를 6m 미만으로 완화해서 사업구역이 가능해지도록 해주겠다. 재개발 추진 가능한 도로 기준을 4m 미만에서 6m 미만으로 완화해가지고 사업 추진 지역을 지원해서 재개발 사업구역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그런 용적률이 늘어나고, 용적률이 늘어나게 되면 또 일반 분양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업성이 향상되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둘째로 고도 경관지구, 묶여서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 높이 규제도 풀어서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경관지구는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에서 40m 이상으로 완화시켜서 산자락 저층 주택가도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고품격 주거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는 방침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동호암 쪽에 가보면은 이 남산이 경관지구잖아요. 또 이 그런 것 때문에 규제가 많이 거의 받았죠. 그래서 한 2년 전에만 해도 그래서 이제 이게 풀린다 이런 얘기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했었는데, 근데 그쪽 지역도 가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노후도가 사실 이제 그쪽에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노후도가 사실 이렇게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산자락 저층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하여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자, 경관지구 규제 완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이가 3층에서 12m면 3층이죠. 3층에서 20m로 높여주겠다. 그 다음에 고도지구도 규제를 완화해서 20m를 지금 45m, 15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되겠죠. 플러스 알파까지 해준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도 경관지구에 묶인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 사업에 가능하도록 높이를 규정하는데, 그래서 경관지구로 묶인 데가 이제 수유, 안양, 안산지구 등 19개소 12.4km제곱미터가 되고요. 적용 대상은 이제 북한산 등 서울 시내를 얘기하는 거겠죠. 북한산 주변 등 해서 2.36km제곱미터가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셋째, 도시 건축, 도시계획, 환경교육 등, 그러니까 건축 심의, 도시계획 심의, 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심의했다 단 한 번 통합 심의로 인해서 인허가를 1년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이게 1년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시는 이미 통합 심의를 꾸렸으며 4월 첫 심의부터 적용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래서 5년 내, 6년 내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론상은 그렇지만 여태까지 이게 적용되는 이런 재개발 예정지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1년 6개월까지는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말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초기 입안 제안서부터 구역 지정까지
5년 걸리는 거를 신속통합기획이 3년을 줘서 2년에 해주겠다 그랬는데 또 2년을 줘서 또 3년 해주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지금 적용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런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통합 심의 본격 추진인데요. 그동안 각각 하던 심의를 그러니까 건축, 경관, 교통, 그리고 도시계획 통합 심의로 인허가 기간을 이제 1년 6개월 단축하겠다는데 그래서 완스톱 심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인데 참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넷째로 원활한 자금 조달로 추진위원회 또 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계획을 확대하고 그렇죠. 사실 이게 그 추진이라든가 이게 추진이 또 조합 설립되면은 또 시공사고의 어떤 그러한 또 이 계약으로 인해서 시공사로부터 조합 운영비를 보전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사실 이렇게 추진위원회 위원장들이 개인 사비를 턴다든가 아니면 조합원들한테 이런 그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작년에 248억인데 올해는 21% 늘린 300억을 이제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고 공공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 횟수도 줄이고 지급 비율도 늘려 1차에서 15에서 30%까지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요새 서울 시내에 제가 알기에도 참 강남에 있는 사업장이나 GTX가 들어가는 은평 같은 대저 1구역이라든가 강남의 반포주공 호스티지라든가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보면 각 시공사들이 이렇게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가압류한다든가 이런 게 지금 나가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비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관리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관련 분쟁 최소화를 위해서 지난 19일 개선에 발표한 표준공사 계약서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계약을 앞두고 사전에 컨설팅 전문가 등을 지원해서 분쟁의 여지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공사에 들어간 사업장은 집중관리 만일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를 조기에 파견해서 초기 중재에 나서는 등 선제적으로 도울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런 방법이 좀 더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사업장에서 이게 좀 고통받는 그러한 우리 조합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신정 뉴타운 재개발에서 이 정비 예정구역 지정 전부터 한 자리에서 중개업을 해온 재개발 전문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초기 재개발로 많은 임장을 다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액으로 묵돈 만들기를 추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분야에 또 관심 있으시면은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